안녕하세요. 다루하루TV입니다. 제 채널은 대학교 교직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교직원 취업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 취업 시작부터 성공까지의 과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기업과 대학교 교직원을 비교해보는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지난번에는 공무원과 교직원을 비교해보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비교해보기 시리즈 2탄으로 돌아왔습니다. 혹시 공무원과 비교해보는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저기 오른쪽 위에 있는 영상을 보고 오시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공기업과 대학교 교직원은 준비 과정이 비슷하기 때문에 교직원 취업 준비생이라면 상당수가 병행을 하며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토익 점수, 학점도 비슷하고 공기업에서 준비하는 NCS를 공부하면 대학교 교직원 인적성도 같이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대부분 다 이렇게 병행하며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건 저도 그렇고 김 선생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궁금하실 겁니다. 일단 공기업하고 교직원을 같이 준비하고 있는데 만약에 두 곳 모두 합격을 하면 어디를 가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거든요. 이게 김칫국 한 사발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 일은 모르기 때문에 공기업과 교직원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또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루하루님은 공기업 경험도 없으신 것 같은데 실질적인 비교가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이죠. 답변을 드리자면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교직원 경험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기업에서도 6개월간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공기업을 왜 그만두고 교직원으로 다시 취업을 하게 된 이야기도 함께 다뤄보도록 할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먼저 이제 공통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취업 준비생들을 만나보면 일단 크게 대기업 준비생, 공무원 준비생, 공기업 준비생 이렇게 세 분류로 나뉘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준비해야 하는 스펙도 그렇고 또 준비해야 하는 시험도 다르고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다 보니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기업과 공공기관 준비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가 뭔가 하면은 바로 연봉과 안정성에서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나의 능력을 인정받아 높은 연봉을 받는 것을 바라는 준비생들은 대기업을 선호하는 반면에 대기업만큼의 연봉은 못 받아도 안정적으로 정년까지 회사 생활을 하기를 바라는 준비생들은 공공기관 취업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공기업과 대학교 교직원의 첫 번째 공통점이 나타납니다. 공기업과 대학교 교직원의 첫 번째 공통점은 바로 안정적인 직장생활입니다. 요즘에는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는 것이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진 시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가족, 선배, 그리고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부정적인 면들을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년까지 일을 할 수 있고 은퇴 후에도 어느 정도 나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직업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공기업과 대학교 교직원은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공기업과 대학교 교직원, 조직의 직원 근속연수를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가 좋은 직장을 판단할 때 꼭 고려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직원들의 근속연수입니다. 저는 좋은 회사는 사람들이 그만두지 않고 회사가 먼저 자르지도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공기업과 교직원을 보면 근속연수가 20년이 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요즘에는 이러한 추세도 좀 꺾이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기업과 비교해봤을 때 여전히 내가 먼저 그만두지 않는 이상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는 직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기업과 대학교 교직원의 두 번째 공통점은 공익추구입니다. 아마 제 채널의 영상을 자주 보신 분들이라면 자주 듣는 단어일 것입니다. 바로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공기업 중에서 공사는 이익 추구의 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측면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직장 생활을 오래 할 수 있는 결정적 요인 중에 하나에 들어갑니다. 저도 대학 졸업 후 사기업을 다니면서 느낀 것이 있다면 무조건 이익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조직 구조가 너무 괴롭더라고요. 근데 공기업 교직원으로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저의 비전과 합치한다는 생각이 드니 확실히 더 열심히 일하게 되는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공기업과 대학교 교직원의 세 번째 공통점은 바로 비슷한 일반 행정 업무입니다. 일반 행정 업무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공기업과 대학교 교직원은 업무의 프로세스가 거의 유사합니다. 민원사항 처리, 주기별로 시행되는 보고 등 공기업에서 교직원으로 이직하거나 교직원에서 공기업으로 이직을 해도 업무만 다르지 업무 진행 면에서는 크게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공기업과 대학교 교직원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승진입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교직원은 교원과 직원으로 구분이 되고 직원은 관리직 이상의 직급으로 올라가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학교 인사 행정으로 봤을 때 내가 아무리 직급이 높아져도 부서의 장이 되기 어렵고 교수님들의 업무 지시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근데 공기업은 이러한 부분에서 교직원처럼 이분화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에 이론상 임원까지 올라가는 것이 가능하고 실제로 올라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흔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임원 위치까지 올라가는 데 있어서 벽이 존재하느냐의 차이는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공기업과 대학교 교직원의 두 번째 차이점은 바로 근무지입니다. 이건 제가 공기업을 퇴사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모든 공기업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공기업은 본사가 지방에 있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지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사라 함은 보통 지역본부, 출장소를 말하는데 이게 전국 곳곳에 다 퍼져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는 것이 서울이었고 그 당시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인사 이동으로 경남에 위치한 지사로 발령이 나서 굉장히 고민하다가 퇴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공기업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인사철에 옆에서 일하던 동료가 짐을 싸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교직원은 이런 부분에서 안심할 수 있습니다. 캠퍼스는 딱 정해져 있고 이 안에서 부서 이동만 하다 보니 심리적 안정감이 정말 큽니다. 물론 캠퍼스가 여러 곳인 학교도 있긴 하지만 요즘 채용 공고를 보면 캠퍼스별로 직원을 따로 채용하는 곳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렇다 보니 내가 취업한 대학교 캠퍼스에서 정년까지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추구하는 성향이 다르기에 어떤 근무 환경이 더 좋다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근데 저는 한 곳에서 갑자기 멀리 발령나는 상황이 없다라는 심리적 안정감이 더 컸습니다. 그 밖에도 연봉, 근무 환경 등 다른 점이 많지만 이러한 것들은 공기업과 교직원의 차이점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조직들의 개별적인 차이점이기 때문에 크게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업 연봉이 교직원보다 더 높을 것 같지만 딱히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특정 기관을 정하여 비교하지 않는 이상 정확한 비교가 어렵습니다. 오늘은 공기업과 대학교 교직원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비교를 하긴 했지만 공기업의 종류는 워낙 다양하고 대학교 교직원도 어느 학교냐에 따라 완전 다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큰 범위에서만 비교를 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제 채널에 올라와 있는 취업준비 영상들과 매주 업데이트되는 대학교 교직원 위클리 채용 정보도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